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를 뒤흔든 이른바 9버튼 사건의 전말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완벽에 가까웠던 무대 뒤에 남은 단 하나의 공백. 그 선택이 왜 대한민국 트로트판 전체를 흔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참가자의 평가를 넘어 예술의 기준을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무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 국가대표급 현역 아티스트를 선별하는 전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한 번의 버튼, 한 번의 비인정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시선은 화려한 조명도, 화제의 편곡도 아닌 단 하나의 비어있는 버튼으로 쏠렸습니다. 마스터 10인 중 9명만이 버튼을 눌렀고 그 공백은 곧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무대에도 불구하고 왜 만점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김태연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대형 무대를 경험한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김수희의 명곡을 선택해 감정선과 기교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을 삼키는 듯한 침묵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마스터들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객석 또한 압도적인 몰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9버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스튜디오를 긴장감으로 뒤덮었고 마스터석에서는 누가 안 눌렀느냐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정훈희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버튼 하나의 유무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진정성과 세대 간 기준 충돌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무대를 선보였고 대중은 이미 그녀를 신동을 넘어선 완성형 아티스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던집니다. 잘 부르는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상 중간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훈이의 선택은 그래서 단순한 개인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노래를 통해 삶을 증명해온 인물이며 노래란 인생의 기록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지켜온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인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하나의 메시지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장의 책임있는 경고라는 옹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현역가왕 3는 단순한 음악 예능이 아닌 예술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출발점이 바로 이 9버튼 사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김태연의 무대가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그리고 대중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열광했는지를 무대 자체에 집중해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태연의 무대가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낳은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대는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정면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기준 자체를 되묻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은 이번 무대에서 감정의 크기와 표현의 밀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시청자와 마스터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 초반부터 김태연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템포를 급하게 몰아가지도 않았고 감정을 과잉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첫 소절에서 그녀는 음정과 발성을 과시하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선택은 어린 가수에게 흔히 기대되는 기교 중심의 접근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노래 속 이야기로 끌려 들어갔고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집중력을 확보했습니다. 중반부로 접어들며 김태연은 서서히 감정의 레벨을 끌어올렸습니다. 벨팅 구간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호흡과 공명으로 소리를 쌓아 올렸고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는 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성인 가수조차 부담을 느끼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량과 정확한 음정을 동시에 유지했다는 점은 현장의 마스터들조차 놀라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이때부터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마스터들 역시 표정 관리가 어려워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대의 후반부의 클라이맥스는 이 무대가 왜 9버튼이라는 결과를 받았는지와 동시에 왜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감정을 폭발시키되 흐트러지지 않았고 마지막 소절까지 완급을 정확히 계산하며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였고 현장 반응 역시 즉각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과 고개를 끄덕이는 마스터들의 모습은 이 무대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감정 전달에 성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무대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하나 부족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현역가왕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김태현이 보여준 무대 완성도와 나이를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오히려 잔인하다는 감정적 반응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김태현의 무대를 통해 이미 하나의 기준선을 설정해버렸고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넘어선 무대가 평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는 곧 현역가왕 3가 설정한 심사 기준과 대중이 체감하는 기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현의 무대는 그 간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였고 그래서 더욱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이 무대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완벽에 가까운 표현과 기술을 갖춘 무대조차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현역가왕이 요구하는 진짜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정훈이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논쟁의 초점은 개인의 실력 평가에서 예술 철학의 문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훈이가 왜 연이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음악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훈이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어떤 기준으로 노래를 바라보는 인물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심사위원이라는 역할로 이 무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의 한 시대를 직접 살아낸 증인이자 기준 그 자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비인정은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훈이는 오랜 시간 동안 노래란 삶의 기록이며 경험의 밀도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기교와 음정, 발성은 훈련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노래 속 감정의 무게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무대란 잘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역가왕 3의 심사 기준은 기술적 완성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김태현이 선택한 곡은 이별과 상실, 인생의 허물을 담은 고난도의 서사적 노래였습니다. 성인 가수에게도 감정 소모가 큰 이 곡을 어린 나이에 소화해냈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러나 정훈이의 시선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노래가 요구하는 감정이 과연 지금 이 나이의 김태현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정훈이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어른의 감정을 흉내내는 것과 그 감정을 살아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표현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 감정의 뿌리가 비어있다면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이 기준은 냉정하지만 일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옵니다. 정훈이에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행위는 부정이 아니라 유보에 가깝습니다. 아직 이 노래를 너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은 남아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트로트 오디션 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트로트 무대에는 어린 가수들이 성인 못지않은 기교로 이별과 절망을 노래하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중은 그 완성도에 열광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훈이의 비인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제동장치처럼 작용합니다. 그녀는 신동이라는 이름이 재능을 보호하기보다 소모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경계해온 인물입니다. 너무 이른 완성은 성장의 여지를 앗아갈 수 있고 감정의 조기 소진은 예술가로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이의 선택은 김태현의 현재를 평가하기보다 그녀의 미래를 향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이 모든 이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대중은 결과로 예술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나이와 경험보다 무대 위에서 전달된 감정의 진정성을 더 중시합니다. 김태현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린 수많은 관객에게 그녀의 노래는 이미 충분히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훈이의 기준은 존중받아야 할 철학이자 동시에 시대와 충돌하는 기준으로 비치게 됩니다. 결국 이 논쟁은 한 사람의 판단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갑니다. 정훈이의 비인정은 냉혹한 거부가 아니라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숙제를 남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택이 대중과 다른 마스터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이 갈등 구조가 어떻게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훈이의 비인정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반응은 즉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심사 결과를 넘어 프로그램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감정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현역가왕 3는 이 순간부터 음악 예능이 아니라 논쟁의 무대가 되었고 김태현과 정훈이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마스터들의 반응은 이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현의 무대가 끝난 직후 버튼 현황판에 남은 단 하나의 공백은 스튜디오 전체를 얼어붙게 했고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를 둘러싼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스터들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시선과 침묵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윤명선은 이 무대를 두고 이 나이에 이 정도 감정성과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취지의 평가를 남기며 김태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옹호가 아니라 현역가왕이라는 무대가 요구하는 기준을 기술적 완성도와 전달력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역시 관객의 반응을 언급하며 이미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무대를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기준의 차이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갈등 구조는 방송 직후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태현의 무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었고 댓글창은 찬반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도 무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 선택이 있었기에 현역가왕이 의미를 지킨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측 모두가 김태현의 실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실력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동 마케팅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시험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줄수록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정훈이의 비인정은 바로 이 역설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은 이 갈등을 연료 삼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률과 온라인 반응 지표는 눈에 띄게 뛰었고 현역가왕 3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로 변모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음 방송에서 김태현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리고 정훈이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튼 하나가 만들어낸 긴장은 프로그램 전체의 동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기술과 감정, 경험과 표현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김태현과 정훈이의 대립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논란이 시청률과 팬덤, 그리고 김태현의 브랜드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수치와 데이터로 이어졌습니다. 김태현의 9버튼 사건 이후 현역가왕 3의 시청률과 화제성 지표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직후 공개된 수치는 이 논쟁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바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을 압도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고 분당 최고 시청률 구간은 김태현의 무대 이후 버튼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노래 자체보다 그 결과와 의미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방증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무대가 아닌
완벽하지 않은 평가에 반응했습니다. 그 공백 하나가 다음 장면을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된 셈입니다. 온라인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직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조회수와 댓글 수는 이전 회차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의 다수는 그녀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정훈이의 판단을 이해하려는 분석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 반응을 넘어 프로그램을 둘러싼 담론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태현의 팬덤 결집력입니다. 방송 이후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서가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보다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오히려 응원을 부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현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서사를 가진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개의 버튼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결핍과 극복의 구조입니다. 만약 김태현이 아무런 논란 없이 만점을 받았다면 그녀의 무대는 훌륭했지만 곧 다음 화제로 덮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9버튼이라는 결과는 그녀에게 명확한 목표를 남겼고 시청자들에게는 다음 무대를 지켜봐야 할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출 증가를 넘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김태현의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는 급증했고 관련 콘텐츠와 분석 영상이 연이어 생산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그램 속 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현역가왕 3를 상징하는 인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훈이 역시 단순한 심사위원을 넘어 이 서사를 완성시키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서사의 긴장 구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모두에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제성과 몰입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김태현은 팬덤과 성장 서사를 확보했으며 정훈이는 자신의 철학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제 김태현은 이 9개의 버튼을 어떻게 자신의 무기로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김태현의 미래와 트로트 장르 전체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김태현의 다음 선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버튼 사건은 이미 과거의 결과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현재 진행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김태현을 좌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장의 문턱에 세운 계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10개의 버튼이 모두 눌렸다면 김태현은 또 한 명의 완성도 높은 신동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공백은 그녀를 미완의 천재라는 서사 속에 위치시켰습니다. 대중은 완벽함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현역가왕 3는 바로 그 가능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훈이의 비인정은 결과적으로 김태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술적으로 증명된 실력 이후에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노래의 문제를 넘어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태현은 이제 더 이상 신동이라는 보호막 뒤에 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진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트로트 장르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이 사건은 분명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기교와 완성도 중심으로 소비되던 신동 서사가 이제는 감정의 진정성과 시간의 축적이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역가왕 3는 이 논쟁을 통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방향성을 실험하는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중심에 김태현이 서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다음 무대에서 단순히 더 잘 부르는 김태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김태현 혹은 질문에 답하려는 김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훈이의 버튼이 언제 눌릴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김태현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그 버튼은 점수가 아니라 하나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결국 9버튼 사건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 가수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통과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완벽함은 박수를 부르지만 결핍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김태현은 지금 그 이야기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쥔 상태입니다.
현역가왕 3가 끝난 뒤에도 이 장면은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가혹한 심사로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위대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어린 예술가가 질문을 안고 성장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김태현은 더 이상 신동이 아닌 자기 이름을 가진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